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막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또 이제 포착된 종목들 한 두세 가지 정도 또 엄선해서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시장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상은 했지만 이번 주는 좀 변동성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죠. 어쩔 수가 없는 게 오늘 이제 내일 새벽이죠. 새벽에 한국 시간 새벽으로 미국의 FOMC 결과 발표일입니다. 예, 요 이유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하루 종일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후장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거예요. FOMC 결과는 뭐 실질적으로 정말 발표가 돼야지 않은 거고, 현재 이제 예상치로는 다시 한번 또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한미금리가 역전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우려감들도 좀 도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어떤 이런 경제 지표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서는 사실 시장이 좋은 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외인이나 기관들도 결국에 불확실성 때문에 함부로 진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제 지표를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는 조정 장세는 좀 당연하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목요일에는 또 추가적인 미국의 GDP 성장률에 대한 어떠한 발표가 또 GDP 경제 성장에 대한 또 발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가 안 좋아서입니다. 그 안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뭐 전쟁 이슈, 공급난 이슈, 물가 이슈, 코로나 이슈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결국에 이런 종합적인 근본적인 문제들은 경제가 안 좋은 거죠. 결국에 그런 종합적인 것들이 모여서 지금 경기가 거의 뭐 안 좋다 못해 거의 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식시장은 이 경제 사이클에 맞게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결국에 경제 사이클대로 비례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지표의 평년도보다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그래서 제가 경제지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 GDP가 어쨌든 뭐 한국이 어떻든 간에 경제지표에 사실 크게 구애받지 않았었습니다. 왜냐면 특성이 달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과대 낙폭에 따른 유동성 장세였습니다. 막말로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개인들이 자금으로 엄청나게 밀어붙인 거죠. 기술적인 부분들로 좀 상승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은 진짜 경제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많이 살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좀 볼게요. 요거는 좀 시각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월마트의 실적 전망치가 대폭 하향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월마트는 엄청나게 큰 유통기업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점유율 1위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사실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뭐 이마트처럼 미국에서 이제 마트 하면은 거의 이제 뭐 대부분 월마트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소비 규모를 꽉 잡고 있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월마트의 실적 전망치는 미국의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실적 전망치가 하향이 됐습니다. 뭐 사실 이유는 우리가 이전부터 알았지만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물가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지금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물가가 이제 마트나 뭐 일상생활 배달만 시켜봐도 확연히 느껴지고, 진짜 뭐 야채값이니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유가니.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그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 각국에서 아무래도 소비에 대한 심리가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삼겹살이 10,000원 하던 게 지금 뭐 16,000원이다.
이전보다 당연히 지갑 여는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만큼 이제 소비에 대한 어떠한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마트에 악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의류 쪽이 마진율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 중에서도 사실 이게 강도가 있죠. 무조건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거 바로 식입니다. 먹어야 돼요. 옷은 말 그대로 안 사 입으면 그만이거든요. 뭐 옷 없다고 못 사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미용 쪽이 좀 가까운 부분인데, 주거도 마찬가지로 높낮이가 있어서 그렇지 뭐 저렴한 데는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비싼 데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충족은 됩니다. 근데 식은요, 뭐 이건 동물은 다 똑같아요. 뭐 안 먹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식료품에 대한 그런 수요는 꾸준한데 마진율이 가장 낮다라는 게 나옵니다. 마진율이 가장 낮다라는 거고, 사실 이 월마트에서 가장 이제 수익성이 좋은 거는 전자제품이나 의류 쪽입니다. 근데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고가인 전자제품이 예전보다 잘 팔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수익성 악화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류 쪽도 먹는 쪽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류 수요도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의류 기업들도 대부분 이제 3, 4분기 실적들이 많이 하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인 이런 소비자 업종들이 먹는 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생각보다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물가가 너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예전만큼 다 충족하면서 살기엔 어려운 환경이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소비자 업종에 대한 그런 실적들이 많이 낮아지고 있고, 또 월마트 역시도 비슷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월마트는 이제 미국의 가장 큰 이제 유통기업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들이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경제 성장률, 그리고 이제 물가 지수, 앞으로의 동향, 이런 것들을 하나로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좀 보기 때문에 대폭 하향,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GDP 목요일에 나오는 경제 성장률도 좀 시장 예상치보다 하야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일단은 소비 위축이 지금 너무 심각해요. 결국에 여기서 열쇠는 뭐냐? 지금 경기 침체가 되지 않고 정부에서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은 거의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기 침체가 안 되게 한다라는 거는 역사상으로 지금까지는 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 금리 인상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데, 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미국도 그렇고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느냐, 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뭐 시장은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그날 같이 좀 체크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내일 FOMC를 보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것과, 오늘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에 좀 주력을 하시는 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리스크 관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매매를 아예 하지 마시라가 아니라 비중을 평소보다 적게 들어가시되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아무래도 수목은 FOMC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 그리고 GDP 경제 성장률에 대한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관망 혹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또 포착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오늘 굉장히 좀 관망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죠. 저희는 뭐 이렇게 두 자릿수 넘는 수익률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 현황 보시면 뭐 코스퍼스 코리아도 오늘 오전 10시 24분경에 무려 뭐 4%라는 또 이제 단기적인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종목, 첫 번째 공격형이자 지수 방어형 AI인 이제 AI가 잡아낸 웰크론한텍입니다. 이 종목 이제 9시 15분경 거의 장 시작하고 바로 이제 포착이 된 종목인데요. 포착이 이제 4,245원에
45원에 이제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중 최고가는 4,575원까지 이제 또 상승을 했고요. 뭐 장중 최고 수익률은 7.77% 이제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웰크론한텍이 어떤 종목이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못 받았던 이유가 좀 명확했는데 최근에는 좀 기대감을 가져가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장성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작년에 좀 적자를 기록했던 부분도 그렇고요.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감소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종목은 아닙니다. 가끔 뭐 일시적인 테마성으로 좀 급등을 하긴 했지만 자주 이제 상승을 했던 종목은 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은 좀 상승 모멘텀이 생겨나지 않았나라는 좀 판단입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가 생각보다 상용화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전기차의 목적이 결국에 친환경 때문에 전기차를 지금 보급을 하려고 하는 거죠. 환경 오염을 좀 막기 위해서 지금 전기차 보급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에 이 전기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는 더욱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기차를 이제 만들 때 보통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죠. 그럼 그 안에 리튬이나 니켈 반드시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유해물질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재활용하지 않고 그냥 버려버리면 결국에 다시 환경오염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전기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뭐 도로 위에 어떤 온실가스 배출량은 좀 줄어들겠지만은 결국에 또 하나의 이런 전기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주목을 받느냐, 결국에 이런 것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재활용해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웰크론한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에 현재 그 용재 회수 설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2차 전지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또 이제 분리막 생산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요. 특히 이제 2차 전지에서 가장 고가가 이제 양극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이제 분리막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비중이 높아서 사실 뭐 기술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 수익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웰크론한텍이 용재회수 설비를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수익성 부분에서도 재활용이 중요하고 환경 부분에서도 당연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2차 전지 그 부품 기업들이 아무래도 수익성 제고를 위한다면 용재회수 설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럽에서 또 이제 법안이 하나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배터리 원자재를 좀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의무 법안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되냐, 이제 버려지는 배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제 그 배터리 원자재를 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안을 좀 의무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기업의 수익성 제고 에도 좋고 사실 환경 문제에서도 훨씬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 뭐 리사이클링 관련주들 아니면 이런 이제 회수 설비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좀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웰크론한텍의 경우에 폐배터리 이런 그 설비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폐배터리 이제 재활용 사업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튬이라든지 이온, 니켈 이런 것들이 유해물질로 분류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폐배터리 쪽에 재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정제라든지 다른 쪽으로 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충분히 좀 만들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웰크론한텍은 뭐 사실 부품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전기차 보급 확대와 그에 따른 과정에서의 환경 오염 문제가 또 발생을 할 거고요. 그에 따른 어떤 그 부품에 대한 재활용을 좀 도와줌으로써 이런 이제 친환경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회수 설비 사업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품 기업들도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서 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도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오픈 베이스 같이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아무래도 지수가 좀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또 지수 방어형 AI들이 열심히 또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베이스는 이제 최근에 원격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누누이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코로나19가 지속적인 좀 확산세가 되고 있고 지금 4월달 이후로 거의 한 3개월 만에 또 10만 명이 또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상치긴 하지만 4달 정도에는 이제 한 30만 명이 또 돌파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지금 또 그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출 활동이 좀 증가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또 이제 방역 조치를 또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원격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학원에서도 좀 원격을 해라, 원격으로 수업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좀 권고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가 또 언제까지 또 확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가을에는 지금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봤을 때 오래 보유하는 건 아니어도 단기적인 테마는 좀 뚜렷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코퍼스 코리아고요. 이 종목도는 이제 장중 최고 수익률 3.8% 정도를 달성을 했는데 간단합니다. 이 종목 그냥 최근에 떠오르는 게 뭐죠? OTT 컨텐츠 기업들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코퍼스 코리아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 일본을 중심으로 국내 이런 컨텐츠를 마케팅을 하고 유통을 하는 기업이다. 즉 일본 내에서 한류를 노리는 이제 전문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승한 이유는 바로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컨텐츠 쪽으로 김종덕 프로덕션을 이제 인수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그리고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김종덕 프로덕션이 사실 일본 내에서 한류를 일으킬 만한 드라마들을 굉장히 좀 많이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뭐 풀하우스라든지 너목들,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그리고 태왕사신기 이런 이제 일본에서 좀 굉장히 훈풍을 일으켰던 그런 드라마들을 많이 제작을 했던 기업이고요. 이에 따라서 동사는 또 일본에 진출하려는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와 플랫폼이 만나는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적으로 지금 목표에 대한 타겟 부분들이 좀 일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지적재산권도 굉장히 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청춘블라썸이라는 웹툰이 있죠. 그 이제 웹툰을 토대로 또 이제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신규 라인업이 한 10개 정도가 좀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외형 성장과 수익성을 좀 개선시킬 만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어찌 됐든 흥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 콘텐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아무리 흥행이 될지 안 될지는 뭐 막상 발표를 하고 출시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안 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콘텐츠를 많이 배출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결국에 지금 OTT 업체들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수익성이 두 가지입니다. 무조건 많이 찍어야지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작비 수준의 이런 방영권을 판매를 하고 지적재산권을 직접 보유를 하거나, 이제 두 번째는 제작비의 10% 이상만 판매를 해서 지적재산권은 이제 OTT가 보유를 하는 방식. 이건 넘겨주는 거고요. 이거는 제작비를 세이브 시키고 지적재산권은 내가 갖는 거죠. 어찌 됐든 많이 찍어낼수록 손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본전치기는 무조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OTT 기업들이 많은 변화를 하고 있고 이런 두 가지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구조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도 충분히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세 가지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웰크론한테, 두 번째 오픈베이스, 코퍼스 코리아, 이렇게 세 종목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기라는 말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 지금 지수 보시면 변동성이 강한 장세가 앞으로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종목군들은 사실 뭐 대형주 위주죠. 그런 종목군들 아니고서는 최대한 단기 관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봐야지 리스크 관리에도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날그날 이슈가 강한 종목들 아니면 이렇게 재료나 모멘텀이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네,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또 포착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네,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